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이게 또 녹화 저기에서 컴퓨터하고 카메라 작동이 조금씩 지금 제가 모르는 쪽으로 막 되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1번 카메라를 하면 앞에서는 옆에 카메라 하면 옆에는 되는데 이 전체적으로 글을 설명해 주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제 얼굴은 빠지고 이 3번을 하면은 이게 이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갑자기. 그리고 지금 원래 그 저기 뭐야 그 녹화가 시작되는 것도 이 작게 돼야 되는데 낮에 오늘 하니까 갑자기 화면이 커져가지고 조절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예, 강의하는 데는 뭐 큰 지장은 없는데 제 얼굴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뭐 또 가급적이면은 글만 보이는 거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부득이해서 제 옆면 얼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라고 하는 거는 만약이라 그랬죠? 예. 그러면 하면 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사기 병천하면 병이 가벼우면 이런 소리죠. 예. 병이 가벼우면 오히려 큰 해는 없으나 만약의 경우 안위가 병이 치료되고 유독해지는 것이 거동지간에 있게 되면은 이 거동이라고 하는 것도 어떠한 그 저기죠. 표기가 조금 그랬죠. 옛날 사람은 이러니까 어떠한 그 짧은 상황 속에 급한 상황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약물을 쓰는 데에 비록 잘 썼다 하더라도 비록 잘 썼다 하더라도 숫자가 있으니까 약물을. 그러니까 뒤에서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거 한문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거죠. 한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글을 쓸 때도 뒤에 뭔가 자기 그 복심의 뜻을 말할 때는 살짝 글 앞에다가 비록 이런 말을 쓸 때 이게 뭐가 전환이 되는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마찬가지로 담양 용감, 그러니까 용감하지 않으면 그 판단력이 투철해야 되는데 판단을 내리지 못해서 약물이 병에 미치지 못하고 또한 오히려 이 배수라는 거는 장자에서 나온 말이에요. 거신이라는 것도 한 종지의 물이나 아는 수레에 뗄나무를 가득 치는 거 엄청난 많은 양이죠. 그럴지라도 오히려 치료하기가 어렵다. 치료하기가 어렵다. 이런 건 참, 그만큼 우리가 병을 치료한다는 게 어렵죠. 약을 잘 썼다고 하더라도 용감하게 있어서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여야 되는데, 근데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그 일본 책은 거의 안 읽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어디 가서 일본 고반가를 공부했다고 명함도 못 내밉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다만 이제 황한의학을 여러 번 봤다는 것 뿐이지. 황한의학을 보고 제가 놀란 건 뭐냐면은 거기 임상의 사례들을 했는데 환자가 진짜 약을 가지고 명현반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사경을 헤매요. 그래도 밀어붙여요. 그런데 5개월 정도 지나가서 병이 해소가 됐다. 이런 기록들이 다 남아있어요. 그 상황일 만약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성질이 급하고 이런 데다 갖다 적용이 되느냐?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그렇게 못해요. 무서워서. 환자의 비난, 사회적으로 잘못하면 여러분 돌팔이 정도가 아니라 사람 잡는 의사라고 욕듣기 딱 좋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와 같은 기록들을 다 남겼다는 거. 명연이 어떻게 해가지고 환자가 기절하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약을 계속 조금씩 바꿔나가기도 하고 밀어붙이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는 무슨 약을 먹고 치료가 됐다. 써라 이것만 있죠. 썼더니 어떠한 증상이 나타났다. 환자가 어떠하든 고통을 호소했다는 게 전혀 없잖아요. 기록이 거의 없잖아요. 그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록들을 보고 우리가 이런 정도는 발생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사전에
어느 정도를 인지를 해가지고 환자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예. 오히려 치료되지 못할까 걱정이 드는데 하물며 가히 양단을 잡아서, 양단은 뭐죠? 치료약과 보약이죠. 장경학의 입장에서는 치료약과 보약을 양쪽을 잡아가지고 약에 망령되이 섞어서 투자하는 것에 있어서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해가 또한 장차 어떠하겠는가? 민생을 사람들을 탐호하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은 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깊이 살펴야 된다. 사실은 뭐 약에 우리가 잘못 써서 여러분 부작용 같은 거 사실 나는 게 부끄러운 일은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의욕이 있고 해서 하는 하니까 평생 예를 들어서 무해무득한 약을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 이런 같은 실험 정신이 있어가지고 해야지 우리 한의학이 저는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약들이 왜 그렇게 달짝지근하고 맛있는지 저는 뭐 우리 한의원에서는 그런 약을 안 들어서 어디 길 지나가다 보거나 어느 한의원 같은 경우 많이 방문하면 약 냄새가 왜 이렇게 달짝지근하고 맛있어 보이는지.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래요. 이 사람은 약을 이렇게 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고로 시치지요는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는 요체는 모름지기 반드시 필수란 말 쓰죠. 정일해서 불잡해야 된다. 자, 정일과 부잡은 표현상 동의 반복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잡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도 돼요. 반드시 정일해야 된다. 여기다 단서를 그래서 번잡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글 쓸 때 이런 거를 정일해야 된다. 이거를 헐후라 그래요. 헐후. 뒤에 말을 생략한다. 이런 뜻 있어요. 글 쓰는 데 있어서. 그러나 오직 이게 친절한 거예요. 친절.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정일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성리학에 있어서 중요한 용어예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요가 전설적인 임금이죠. 요 임금이 순임금한테 선양할 때 순한테 뭐라 하냐면은 유정일이라고 그랬고요. 유정일. 그런데 이제 순이 또 우한테 넘길 때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미하니 유정일이라사 윤직걸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윤직걸중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여러분 중을 어떻게 잡습니까? 요가 순한테 딱 이 글자를 남겼다는 거예요. 이거 딱 요 네 글자를 윤직걸중하라. 순이 알아들은 거죠. 근데 순은 우한테 넘길 때 여기 이걸 어떻게 중을 잡느냐?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미하니. 그러니까 인심 사람의 마음은 위태롭기 쉽고 도심은 아주 미묘하니 유정유일이라사 윤직걸중한다. 이렇게 이해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정밀해야 되고 한결같아야 된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성리학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공부 방법이거든요. 유정유일. 결국은 중용을 잡는 것은 결국은 유정유일해야지 중용을 잡는다는 거예요. 중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중용 그렇다고 중용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상한론에 나와 있는 거.
뭐가 중입니까? 발안을 해야 될 때 발안시키는 게 중요해요. 합법을 써야 될 때 합법을 쓰는 게 중요해요. 이소변시키기 위해서 오령산을 쓰는 게 중요해요. 자, 합법을 써야 되는데 10점 대보탕을 쓴다. 그거는 중요 아니죠. 10점 대보탕은 좋은 약이지만 그것은 그 상황에서는 중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가 있을 때는 뭐뭐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약자가 있거나 영자가 있을 때 뭐뭐라기보다는 차라리 뭐뭐가 낫다 해서요. 뒤가 낫다. 그러니까 제보할 때 소도지제를 쓰기보다는 차라리 조금 순보를 써서 점진적으로 진행시키는 게 낫다 이런 소리죠. 예, 이거는 장경하게 사고 방식이에요. 예, 또 공격을 제재하기 위해서 보호하기보다는 차라리 조금 그냥 일방적으로 공격적으로 써가지고 조금씩 공격적으로 써가지고 하나에서부터 두 번째로 넘겨서 하나, 둘 이렇게 증량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치료하는 게 낫다. 이것이 낫다는 거예요. 글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문체는 참 멋진 문체예요. 그러나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이런 말들 조금씩 사용하면서 순하게 보호하고 조금씩 공격하면서 순하게 공격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이것은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고방하는 입장 그쪽을 그래도 하는 데 있어 이와 같은 발상은 이해는 하지만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를 사용하는 법은 먼저 가볍게 하고 뒤에는 중하게 하는 것이 좋으니 그래야 성공에 힘쓴다. 공격하는 법은 반드시 먼저 완만하게 하고 뒤에 가서는 점차적으로 약을 준열하게 써서 병에 미치면 끝인다. 자, 병에 미치면 바로 약 쓰기를 끝해야 된다 이런 소리죠. 자, 치료에 있어서 정밀하지 못하면은 보호한다 할지라도 허를 치료할 수가 없고 공격한다 하더라도 실을 제거하지 못하면 오인하지 않은 경우가 드물다. 선유불오인자나라. 여기 오인보다도 그 약물에 의해서 괴병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적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인이라고 그랬지만은 사람들을 오히려 오자보다는 상인해도 되고 상병해도 되죠. 병을 더 해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시위원회 요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내가 이와 같은 말을 하네. 내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반드시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걸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에 우활하다. 우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떠한 그 사건에 대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삥 들어가면서 얘기했다. 이런 소리예요. 그리고 요원하다 이런 소리예요. 이거는 사실에서 좀 멀다고 느껴져서 기롱하다. 비판하다 이런 소리죠. 기롱하다. 비판하는 하는 사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뭐라고 하면 옛날 사람들이 약물을 쓸 때 매양 1, 2, 10미라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하나 20미가 아니라 10가지, 20가지 미라고 봐야 돼요. 10가지, 20가지의 약물을 조합해가지고 이르느니 매양 대부분이 이렇게 쓰는데 당신은 어째서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정의란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옛날 사람들이 약을 쓸 때 이렇게 다 했는데 어찌 해서 이것이 정의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찌 고인이 이와 같이 하지 않았는가?
이 야근이라고 하는 건 뭐 그냥 예, 이와 같이 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실로 상제와 상사의 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요거 세자가 잘못된 거래요. 예, 이건 제가 고쳤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거는 고쳐놨어요. 그 자료집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세가 하나인데 통일이 안 된다. 이게 아니죠. 요거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찾아보니까 잡을집, 집일 하나를 잡아서 통용되지 못하니 이것은 동원의 법을 알지 못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장경학이가 이제 이러한 이러한 같은 질문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또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물론 상제라고 하는 것은 그 독성을 약간 제재시키는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승기탄 같은 경우도 쓸 때 예를 들어서 대왕과 망초가 저거 하는 경우 어떤 경우는 감초를 쓸 수도 있죠. 그게 일종의 약간 완화시키는 거죠. 비유컨대 사람을 쓰는데 사람의 그 기이한 재능, 아주 특별한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을 쓸 때, 저 사람 혹시 어떠한 사건을 처리하는데 저 성질로 봐서는 지나치게 할 수가 있어가지고 민심의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겠다는 그 해를 생각을 해가지고 반드시 미리 앞서서 그와 같은 것을 미묘한 것을 예방을 한다 소리예요. 예방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대충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예, 그냥 약간 부드럽게 이제 맞추고자 할 따름이다. 예. 그러나 이것은 부득이한 새를 특히 어쩔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서 간간히 어떠한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있으니 예. 이건 뭐 글이 이렇게 썩 이렇게 저도 와닿지가 않아요. 예. 애초에 현현이라는 건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죠. 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통 평범한 이런 거예요. 바깥으로 드러난다는 건 누구나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한 일반적인 법으로서 그 좋은 점, 여기서는 그 사람을 칭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기이한 죄니까 어떠한 현인을 숨어 있는 사람을 쓸 때 여러분 그 일반적인 방법 가지고는 이와 같은 현자를 끌어서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유비가 제갈공명을 3번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뭐 그 사실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자, 제갈공명이 왜 자기를 3번까지 찾아오게 만들었을까요?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 그거 실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하가 뛰어나면은 그 주인은 이 사람을 필요해서 썼지만 시기 질투하게 돼 있습니다. 시기 질투. 이거는 만고에 거의 불변에 가는 사람들의 심성이에요. 유비가 제갈공명을 쓰고 마음에 안 들어서 너무 월권을 하고 사사건건 뭐 시비 걸고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사람 못 씁니다, 여러분. 아부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아부자라는 사람, 눈치 빠르는 사람, 비유 잘 맞히고. 제가 보면 천하의 기재인데 그 못 보겠습니까? 행정력에 있어서 통찰력이 투철한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어렵게 유비도 제갈공명이 얼마나 껄끄러웠겠어요. 같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것으로서는 이런 사람을 애초에 쓸 수가 없다. 쓸 수가 없다. 근데 이게 표현이 제가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그 팔을 비틀어 버려요. 이게 뭐죠? 그 사람 어렵게 초대해 쓰고 그 사람 말을 안 듣고 지 고집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팔을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예. 또 다시 팔을 비틀어 버린다. 만약 어떤 약성들 가운데 서로 상자하고 상사해가지고 약에 우리가 군신자사라는 게 코방에 보면은 상한론 처방에 군신자사가 나오잖아요. 그 후세 사람이 그걸 보고 거기다가 군신자사를 붙인 거죠. 그 상자와 상사한테서는 혹 그걸 왜 썼냐? 한 가지 양력으로는 병증을 치료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보조자를 쓰는 것이니 보조자를 그래서 쓴 거예요. 이것은 그 진태를 견제해서 서로 모순, 서로 간에 돕는 것이 모순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약물을 쓸 때 백출백복이라든가 거기다가 진피 같은 것도 쓸 수가 있죠. 감초도 쓸 수가 있고 그런 게 백출백복이 군신에 있어서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렇게 부수적으로 간접적으로 돕는 것이지 백출이라든가 백복의 작용을 해방하게 되면 서로 간의 약물이 모순이 돼 버리잖아요. 예, 그런 의도로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미제로 어떤 약을 자연 발생적으로 썼다 하더라도 후세에 지나가면서 중경에 이르러서는 어느 정도 그것이 틀이 잡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유, 날씨가 그냥 제가 지금 방에 선풍기도 없고 아주 찌고 막 이러고 그리고 이런 녹화하는 이런 장비가 오늘 이상하게 조금 막 변화가 돼가지고 저도 조금 당황하고 3번 코드를 누르면은 이 자막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자막이 안 나오고 이렇게 까매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이렇게 상황이 돼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